자, 이제 1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1시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예상되는 의제 그리고 우리의 전략 세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게 심지어 바로 전날인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의제 디테일 조율이 좀 안 돼서 통상 국내에 머무는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정치부 기자하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거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인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로 한국에 남아서 국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조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바로 미국에 날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미 정상회담 이슈 절박하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한 4시가 다 돼가는데 미국 시간이 이제 새벽 3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약 9시간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막판까지 그 현지 시간으로는 25일 정오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오전까지 최종 리허설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연습을 하고 조율을 하는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3실장까지 총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담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쏟아질지 노심초사입니다. 전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는요, 통상 저렇게 자기 집무실에 다른 정상을 옆에 앉혀놓고 저거를요, 생중계로 리얼리티 쇼를 하듯이 회담을 진행합니다. 저때 저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요. 아니면 또 남아공 대통령에게는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막 보여주면서 몰아붙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최소한 10만 밖에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내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장한 심경이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대를 다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 실망은 안 하게 해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 회담 테이블에 주요 의제로 올라올 게 결국 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일 텐데 이게 아무래도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상이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민들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100%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상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실망을 시켜드리진 않겠다는 명언을 명확하게 한 걸 보면 우리의 마지노선이 있을 거다. 물론 처음부터 마지노선을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네. 중간 부분에서 만나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먼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측이 원하는 거 가운데 마지노선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무진에서 일정 부분 협상이 되어가고 있고 조율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방비 관련해서도 방위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 일정 부분 증액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증액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예산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미가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하는 부분을 볼 거고 대미 투자액을 명확하게 숫자로 또는 이 문서화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합의를 좀 더 큰 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명확하게 뭐 1원까지 다 적어서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란 유동성이 있고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얼마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크게 3가지 의제로 꼽아봤고 지금 이제 농축산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자, 관세 협상 직후에요. 우리 정부 발표와 다르게 저렇게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나라가 농산물 완전히 개방할 거다 이렇게 적어놔서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판단할 서면 합의서도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을 대면해서 트럼프가 그럼 또 딴소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가능한 유일한 거는 굉장히 돌발적인 사람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도 사실 관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역할극 같은 것도 계속 연습을 했던 것으로 저희도 취재 결과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농산물 개방에 관련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의견을 바로 눈앞에서 뭔가 대립하는 구도보다는 뭐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져간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굉장히 강경한 걸로 봐서는 추가 개방 합의에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기류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하는 거는요, 트럼프의 자서전인 거래 기술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읽어봤다면서 여기서 협상 팁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 판을 그려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라. 그리고 지렛대를 사용하고 방법은 또 다양하게 써야 한다. 그러면 최재봉 교수님, 네. 이번에도 트럼프가 뭐든지 좀 세게 부르고 밀어붙이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거래 기술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렛대를 사용하되 최소 5가지, 6가지 정도의 방법을 동원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본인도 협상을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협상이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렛대를 활용하라고 하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라는 거잖아요. 우리 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또 미국이 우리와 함께 협력했을 때 미국의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 네. 또 하나 이제 키가 되는 게 저는 비핵화 또는 남북 관계 또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이런 부분도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본인이 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판을 시작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 지렛대를 활용하게 되면 큰 판에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다.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려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설득해내면 네. 거래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설명은 지렛대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관세 협상 때요, 트럼프를 뚫었던 비장의 카드 바로 마스가 조선업 협력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어떤 또 히든 카드를 준비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제를 하나 더 짚어보면요, 역시 안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위헌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 하는 게 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지.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문희준 변호사, 미국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유연화가 좀 필요하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뭐 절연을 안 하는 거를 친중이라고 하면 친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합을 하면은 미국이 이 대통령에게 만약에 반중 노선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 이것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미 공동 성명에서요, 이 반중 문서 적시까지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은요, 미국이 예전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종래보다 터프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그것을 많이 다가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명문화된 문서로 이 반중에 대해서 남기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교 소식통은 채널 A에 따르면 이 명확히 요구해도 문서 확약은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반중에 대한 확답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반중, 친중, 또 친미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는 네. 아마 우리 국익 위주로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반중에 대해서 좀 명확히 요구를 하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난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의 확실한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 이 점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요. 네. 다만 계속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아니냐라는 의심은 갖고 있고, 그거의 하나의 근거로 이번에 그
회담을 앞두고 특사를 또 중국에 보냈잖아요. 네. 그것 봐라. 그것도 계속 중국과랑은 뭔가 좀 거리 멀리하지 못하고 계속 못 끊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기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얼마나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네. 딱 잘라서 반중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한미 정상회담, 지금 이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어떨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상당히 역력합니다. 자, 이남희 기자 설명했던 대로요. 조금 전에 우리 특사단이 중국으로 갔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이 불발됐고요. 환구시보는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은 외부 세력에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일기 덴마크 대사를 지낸 이 전문가 칼라센즈라는 전문가가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양다리 전략이 아니라 선택해야 할 때다, 이렇게 조언을 하던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측은 제가 볼 땐 이래요. 미국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저는 어떤 그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입장도 그렇고 중국 입장도 그렇고 우리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도 하고 안보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 이 동맹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에요. 네. 오늘 기내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중국과 그렇게 대립하고 싸우지만 경제적으로 협력한다.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안보 협력은 당연히 미국과 해야 돼요. 중국과 우리는 안보 협력을 할 수 없어요. 다만 경제 협력을 우리가 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를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미국이 경제를 뭐 단절을 했습니까? 저는 중국과 미국은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어떨 때는 또 안보적 문제나 이런 문제, 군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과 다르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중국과는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미국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대만해협, 유사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했어요. 기자의 질문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확하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을 하거나 함께 가는 문제는 이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답도 하지 않았고요. 대통령 입장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가 가는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되고, 다만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이 거기에 출동을 하거나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군인이나 우리의 국민이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은 국회 상의도 필요할 거고 이거는 깊이 있게 논의하며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한다고 답변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제를 하나 더 짚어봐야 돼요. 역시 돈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관세 협상 때요, 우리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하겠다, 이렇게 금액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남희 기자, 이거 두고 여기서의 직접 투자액을 늘려라, 아니면은 투자액 자체를 더 파이를 키워서 늘려라, 이런 요구를 미국이 할 수 있어서 지금 초긴장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조야를 좀 취재를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도,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돈이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면은 최태원, 뭐 이재용, 그러니까 그 우리 4대 그룹 총수까지 역대급 경제 사절단까지 파견하면서 지금 설득에 나섰는데 결국 그 미국 측 주장은 그거예요.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더라도 대출 보증보다는 직접 투자를 늘려라. 네. 거기에다가 또 추가 투자 액수를 늘려라. 이것이 미국의 주장이라면 우리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양 국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걸 명문화시킬 건지 또 얼마나 액수를 담을 건지 이런 것들이 막판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게 되지 않아서 아니 회담 못 없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지금 삼았다는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 3,500억 중에 직접 투자액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미국 측에서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돈이 90%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것도 동상이몽의 해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미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투자액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면은 최진봉 교수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490조 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전에 관세 협상 때도 보면
트럼프가 이거 숫자 쓱쓱 지우고서는 다른 나라 저렇게 해요. 네. 저거 판넬에 지금 숫자가 그려져 있는 거를 찍찍 지우고 고치기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투자액도 저렇게 해서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투자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명분화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 일본이나 EU 같은 데도요. 실제적으로 투자액은 최소액이에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부분들, 예를 들면 시설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는 부분은 이미 진행되는 것도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들어올까 이런 의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언론들도 실제로 투자액보다는 그냥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경제사절단도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장기적 프로젝트로 몇 년 안에 어디에 어떤 공장을 짓고 얼마나 투자를 할지 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숫자로 얼마를 확실히 하겠다고 적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범위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면 트럼프 입장에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정부도 함께 해야 되지만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를 가지고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익에 걸린 만큼 막판까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